지금까지 인류가 확보한 다양한 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의 암에 대해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암 종류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유전적 변이의 특성에 따라서 표적에 적합한 다양한 약물을 투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선 영상들에서 언급한 타겟 치료, 면역 치료 등은 항체와 면역세포를 이용한 것으로 암세포 특이성이 높아 매우 효율적으로 재발과 전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보된 타겟 항암제들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암에 있습니다. 바로 뇌에 암이 발생하는 뇌종양입니다. 악성 뇌종양의 경우 수술로 종양 덩어리를 제거한 이후 방사선 치료와 더불어 매우 제한된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뇌종양 치료제는 대부분 다른 조직의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표적 특이성이 없는 화학치료제입니다. 이런 약물들은 표적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한된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악성 뇌종양은 재발과 전이율이 다른 조직의 암보다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화학치료제에는 테모졸로마이드가 있습니다. 일부 베바시즈맵과 같이 혈관 생성을 차단하는 표적 특이성을 갖는 항체 치료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혈관을 통해서 뇌의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암세포에 직접 갈 필요가 없는 특징을 가진 약물입니다. 뇌종양에 대한 약물 치료가 매우 제한적인 이유는 척추동물의 모든 행동을 관장하는 뇌라는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화적으로 특정 기능들이 선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기능들이 어떻게 뇌종양 치료를 방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 내 장벽, 흔히 BBB라고 표현하는 Blood-Brain Barrier입니다. 혈관 내 장벽, BBB는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할까요? 1880년대 독일의 의사인 폴 에럴리히는 쥐에다가 파란색의 염색약을 주사해서 이 염색약이 뇌의 특정 부분에는 침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1913년 그의 조수였던 에드윈 골드맨은 자신의 보스가 했던 실험에서 염색되지 않았던 뇌의 특정 부분에다가 염색약을 주입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염색약이 몸 전체로 퍼지지 않고 오로지 주입한 부분에만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뇌 주변에는 뇌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뇌 척수액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두 실험의 결과로 뇌와 혈관 사이에는 물질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이 존재하며 이 장벽은 혈액에서 뇌로의 물질 이동을 차단함과 동시에 뇌에서 물질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양방향의 장벽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실험을 통해서 혈액과 뇌 사이의 물질 교환을 막는 장벽,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BBB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혈관과 뇌 주변 세포를 확대한 이 그림을 보면 혈관 내피세포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타이트 정션이 있으며 뇌 혈관 주변을 별 모양의 접착제 세포, 별 악교세포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별 악교세포는 뇌 혈관의 99% 이상을 덮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별 악교세포와 더불어 주변 세포, 페리사이트를 비롯하여 미세 악교세포 등의 다양한 세포가 뇌 혈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 악교세포, 미세 악교세포 등등의 용어가 어려우니 용어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별 악교세포를 별 모양의 접착제 세포라고 표현했습니다. 별 악교의 한자를 보면 별은 순우리말이고 악교세포의 악교는 접착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아스트로사이트인데요. 아스트로는 별, 사이트는 세포라는 의미입니다. 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포는 신경세포, 뉴런이지요. 하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포는 조직을 구성하는 교세포입니다.
교세포를 영어로는 글리아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글리아는 영어의 풀, 글루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는 교세포, 글리아셀에는 별 모양의 별 악교세포, 미세 악교세포, 희소돌기 악교세포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뉴런에서 나온 신호를 전달하는 축삭을 감싸고 있는 것이 미엘린 수초인데요. 이를 희소돌기 악교세포가 감싸고 있으며 그 주위에 별 악교세포와 미세 악교세포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교세포가 뉴런 간의 신호 연결과 뉴런의 변화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매우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기회가 되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BBB의 혈관 주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된 영역이 타이트 정션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뇌를 제외한 인체의 대부분의 혈관에서는 이 내피세포 간의 약간의 벌어진 틈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뇌 혈관은 내피세포가 겹쳐진 부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거대 분자를 이용해서 칭칭 감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트 정션을 비롯하여 별 악교세포가 둘러싼 구조로 인해서 비교적 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리고 항체치료제와 같은 거대 단백질 등이 뇌로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안정적으로 뇌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뇌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특별한 구조가 약물 전달에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뇌의 모든 혈관에 BBB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서는 인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호르몬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항이뇨작용을 하는 바소프레신은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지는데요. 9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분자량이 1084 달톤이나 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바소프레신이 만들어지는 시상하부와 이를 분비하는 뇌하수체에 BBB가 존재한다면 바소프레신은 BBB를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비롯하여 뇌의 일부 영역, 예를 들면 회백질의 라미나 터미널리스, 송과체 등에는 BBB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소프레신과 같은 거대 분자의 단백질 호르몬이 혈액으로 분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뇌세포도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당과 같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 에너지원은 당연히 혈관을 타고 전달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피세포도 세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중지질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중지질막에는 혈관을 타고 온 포도당을 전달하는 수송체들이 존재합니다. 뇌는 오로지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요. 바로 여기에는 포도당, 수송체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수송체가 있어야지만 물질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분자의 물질들은 단순 확산에 의해서 적은 농도이긴 하지만 BBB를 넘어 뇌세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즉, 진화적으로 뇌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된 BBB라는 장벽을 넘어서 특별한 수송체 없이 단순 확산에 의해 뇌세포로 이동할 수 있는 물질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소수성, 그리고 저분자입니다. 여기서 저분자란 일반적으로 400달톤 이하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아미노산마다 크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20개 아미노산의 평균 크기는 약 110달톤입니다. 따라서 400달톤 이하는 아미노산 3개에서 4개로 구성된 펩타이드보다 작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성이어야지만 보다 쉽게 내피세포막의 인지질과 융합해서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약물 중 테모졸로마이드는 분자량이 194 정도입니다. 저분자의 약물이라서 비교적 쉽게 확산을 통해서 BBB를 넘어 뇌세포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현재까지 매우 효과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어쩌고저쩌고 티닙이라는 약물의 승인 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쩌고저쩌고 티닙은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수용체의 기능을 차단하지요. 분자량이 테모졸로마이드의 약 4배 정도 되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엘로티닙과 게피티닙의 경우도 BBB를 넘기는 하지만 그 비율은 각각 1에서 1.3% 그리고 2에서 7%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승인을 받은 오시머티닙도 BBB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게피티닙과 엘로티닙에 비해서 BBB 투과율이 높기는 하지만 폐암 환자들의 뇌전이를 막을 정도로 효과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어쩌고저쩌고 티닙을 확보하여서 암 치료에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뇌종양에서는 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폐암의 2차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1차 폐암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한 임상을 진행 중인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은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저 티닙은 기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들에 비해서 BBB 투과율이 월등히 높아 폐암의 뇌로의 전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이미 뇌로 전이가 일어난 경우에도 종양의 크기를 3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티닙은 현재는 폐암 치료제로 국한되어 있지만 적응증을 확대한다면 유방암, 더 나아가 뇌종양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약물들의 분자량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레이저 티닙의 분자량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 티닙이 다른 약물에 비해 보다 쉽게 BBB를 통과해 뇌종양세포에 도달하는 원인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가능성은 소수성입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아편의 주성분으로 마약성 진통제로 사용되고 있는 모르핀입니다. 이 모르핀에다가 2개의 아세틸 그룹을 결합시키면 헤로인이 됩니다. 헤로인은 모르핀보다 분자가 크기는 하지만 훨씬 빠르게 작용합니다. 이는 헤로인이 모르핀보다 지질에 훨씬 더 잘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내피막 세포를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저분자를 변형시켜서 소수성을 증가시키면 BBB 투과율이 높은 약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소수성이며 저분자인 신약을 개발해 BBB라는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P글라이코프로테인입니다.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온 소수성의 저분자들이 확산에 의해서 뇌로 이동하면 이를 인지한 똑똑한 우리의 인체는 P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는 펌프를 가동시켜서 뇌로 이동한 약물을 다시 혈관으로 이동시켜버립니다. 더 나아가 일부 암세포에서는 이 P글라이코프로테인이 과량 발현되어서 다양한 약물에 대한 다제내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P글라이코프로테인은 특히나 소수성 물질을 활발하게 혈액내로 옮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BBB를 효과적으로 통과하는 소수성 저분자 약물을 개발하더라도 P글라이코프로테인이 다시 혈액으로 약물을 이동시켜버려서 약물의 효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뇌에서 약물 효력을 저하시키는 매우 커다란 장벽입니다. 현재까지 뇌혈관에 존재하는 이 단백질의 기능을 특이적으로 차단하는 약물 중 현장에서 사용되게 승인된 약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백질로 인해서 BBB를 통과한 약물이 뇌세포로 전달될 가능성이 낮아 약효가 낮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제내성을 나타내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입니다. 뇌종양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BBB와 P글라이코프로테인은 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류는 이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뇌종양 치료제 개발은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안녕.